안녕하세요. 보다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김경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가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본계약에 앞서서 보통 가계약을 하는데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서, 가계약서 작성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모든 사항이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주된 내용과 본질적 사항의 합의는 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계약 시 주된 내용은 매도와 매수를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이 특정되어야 하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서는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에서는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특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만으로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특약으로 보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모두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계약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 당사자 표시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 합의사항으로 제1조부터 8조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 제1조는 계약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내용 제2조는 잔금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하자 없는 권리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4조는 공과금 정산 기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5조는 해약금에 관한 사항이고요. 6조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8조는 계약관계 서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조와 8조까지는 민법 규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부동산 계약서는 임의서식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한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서 적되 그 외 사항은 빼거나 추가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 중 1조에서 8조 외의 부족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데요.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보충 규정으로서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다는 조항은 특약 기재 시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실무에서는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계약은 본 계약 전에 하는 임시 계약으로 가계약은 스마트폰 문자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성립된 가계약은 본 계약 시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가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은 당사자 간의 변심을 막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 해약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있는 계약은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이 없는 계약은 잔금 날짜 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여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민법 565조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바로 계약금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565조 규정만 보면 반환받을 수 있겠는데요. 가계약은 성립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을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립된 계약도 마찬가지일까요? 성립된 계약은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성립된 계약이라면 특약이 있었느냐, 특약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거나 계약 해지 시 해약금은 수령한 금액으로 한다고 특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은 가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거래 금액의 10%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거래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보통 거래 금액의 10%인 1억 원이 계약금이 됩니다. 하지만 본 계약 전에 가계약이 이루어지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계약이 성립된 계약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500만 원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해제를 할 경우는 추가로 9,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계약이 성립하게 하고 특약사항까지 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약서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본 계약은 서면에 의한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적어줘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임을 밝혀둡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매매 목적물이 특정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약 내용이 특정돼야 하는데요. 계약 내용이 특정되려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 매도인이 누군지 기재하고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번호는 1이나 2로만 표시하고 나머지 숫자는 별표로 표시합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의했다라는 문자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내용은 이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도금 날짜 이전에 중도금이 지급되더라도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라고 특약하여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계약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고 틀림이 없다면 답글에 확인함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가 확인함으로 오면 매수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매도인 누구누구님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시면 동의함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매수인이 동의함이라는 문자를 보내오면 계약이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보충 규정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과 가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